기후제가 대한민국 사회에 있냐 없냐?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비가 너무 안 오니까 뭔가 간절하게 호소할 데가 없잖아요. 기후제라도 지내면 비가 오지 않을까? 있어요. 2017년도에도 기, 우, 그리고 천신이요. 이게 대상자도 애매한 거죠. 여기 돼지머리도 있고요. 뭐 배도 있고 뭐 다 촛불 켜놓고 여기에 지금 군수님 안 왔다? 죽음이죠. 죽음입니다. 공무원들 다 불려가야 됩니다. 여기. 이분들 진짜 믿냐 안 믿냐 이거. 믿고 기후제 하는 겁니까? 안 믿고 기후제 하는 겁니까? 또 비가 안 와도 또 할 생각은 없으시던데. 그런데 우리 알고 있죠. 인디언의 기후제. 여러분 아십니까? 인디언은 기후제를 지내면 반드시 믿고 하죠. 왜요? 비가 오는 때까지 기후제를 하죠. 그러니까 인디언의 기후제는 100% 성과예요. 100% 믿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후제를 지내는 행위 자체를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디언의 기후제는 진짜 믿음이죠. 진짜 믿음이에요. 3단계입니다. 적합한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경영자가 챌린지하고 집요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평가를 해야 사람에 대한 문제로 보지 않고 일 자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제가 강조드린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일이 끝났어요. 3개월 지났습니다. 자, 알프스 산맥 생베르나르 협곡을 지나갔어요. 그리고 앞에 포도주가 있어요. 야, 먹지 마. 그러면 죽음이죠. 그러면 죽음이죠. 반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과에 대해서와 성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되죠. 자, 보상이라고 하는 개념 보세요. 고객 가치 실현과 회사의 비련이 실현되는 그 중간 지점, 이게 겹치는 지점에서 회사는 이윤이 창출되죠. 이윤이 창출됩니다. 기업의 목적이 고객 가치, 그 결과로 이윤 창출이죠. 그래서 이윤이 창출되면 다시 그것을 회사가 가져갈 것과 직원이 가져갈 것들이 나누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 어때요? 일을 즐겁게 하기 위한 드라이브 포스, 지속적으로 인재 양성하기 위한 투자, 회사 비전 실행에 따른 이익을 나눔 되죠. 직원 입장에서 어때요? 일을 통해서 성장의 기회를 얻죠. 당연히 성장 중요해요. 그런데 성과에 따른 보상의 즐거움도 있는 겁니다. 성장만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보상도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불황기의 목표를 설정할 때는 평가와 보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열심히 한다 중요하죠. 잘한다도 중요해요. 그래서 잘할 수 있게 해주고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주어서 보상의 목적은 구성원들이 더 열심히 할 뿐 아니라 잘하게 만드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일 자체를 통해서 동기부여되지만 동시에 그 일의 결과를 통해서도 보상을 얻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과급이죠. 집단 성과급이 있고 개인 성과급이 있고 PSPI를 결합할 수도 있고 팀별 성과급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 나폴레옹이 썼던 방식이 PS 방식입니다. 집단 성과급이에요. 베르나르 언덕을 넘자! 그러면 나를 따르는 5만 명의 나의 병사들이요, 저기 있는 포도주 1인당 한 병씩 내가 쏠게. 저기에 있는 맛있는 스파게티, 저기 있는 포도, 야, 내가 일주일 동안 포도밭에 가가지고 너희들 진탕 먹을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내가 휴가를 줄게. 이게 뭐예요? n분의 1이죠. n빵형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PS는요, n빵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그 n빵을 할 때, n분의 1을 할 때에 격차와 차등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그냥 n빵을 할 때 신입사원부터 부장까지 다 전부 다 500만 원 이렇게 하면 부장급의 얼굴이 조금 어두워지겠죠. 기여도가 내가 높은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n빵을 할 때 전 직원 500만 원 하지 않고 전 직원 100% 이렇게 말하면 신입사원들의 얼굴이 살짝 어두워지겠죠. 전 직원 100%면 우리 부장님은 1000만 원이고 나는 200만 원이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우리 회사에서 전문가들과 상위 직책자에 대한 인정과 격려와 존경이 풍성하다. 그럴만하다. 그러면 이제 정율로, 성과율로 100%, 200% 이렇게 지급하시면 되고, 우리는 신입사원이나 부장급이나 거의 거기서 거기야. 성과를 내는데 큰 차이 없어. 그러면 정액제로 그냥 딱 때려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상여율로 줄 거냐, 상여액으로 줄 거냐, 이 두 가지 관점 고민하시면 됩니다. 집단 성과급을 진행하거나 개인 성과급을 진행하거나 혹은 병행하거나 다 가능하죠. 회사 전체적으로 PS, 즉 집단 성과급, 야, 이 100억하고 전 직원 200% 줄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엔드 조건으로. 그리고 나서 조용히 상권 담당자나 영업 담당자 혹은 본부장들 불러가지고, 야, 그건 그것대로 하고 너네들 다 줄 거야. 근데 플러스로 아이고 김 과장, 이거 당신이 앞에 먼저 뚫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 플러스, 야, 이 정도 하면 100% 더 줄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줘. 나 부탁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 성과급을 할 때는 전사적 팀워크를 강조하고 팀 전체의 협업을 하는 겁니다. 다만 단점이 뭐예요?
무임승차자 발생하죠. 특별히 고성과자들, 특별히 기여를 많이 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이거 뭐 성과는 내가 다 낸 것 같은데 왜 엠빵했어요? 이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성과급을 하죠. 그럼 개인 성과급을 하면 강점이 뭐예요? 특정 개인의 성과가 강조되고 그 개인이 일한 만큼 딱 돈 놓고 돈 먹기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어요. 단점이 뭐예요? 이기주의 생기죠. 내 성과 내기 위해서 비부가 업무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리죠. 성과에 해당되는 업무 집중하느라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 안 해버리죠. 빵꾸 나죠. 시기심 생기죠. 그리고 우연히 달성한 성과인 것 같은 것까지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단위의 성과 측정이 비교적 쉽고 개인 성과를 강조하는 영업직이라든가 유통회사의 경우는 개인 성과급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 거리가 짧은 쪽이 그렇죠. 반대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에 있는 연구개발, 사무직, 생산직 이런 쪽들은 개인 성과급으로 하지 마시고 집단 성과급, 팀 성과급으로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불황기에 단기 목표를 제시했다면 인센티브를 진행하기도 회사 입장에선 좀 어려워. 지금 다 적자라서 막 인센티브 지급하고 뭐 100%, 뭐 100만 원 뭐 이렇게 주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카드는 포상카드예요. 포상카드입니다. 몇십만 원, 뭐 1박 2일, 어디 가서 뭐 회식하기, 어디 호텔 가서 뭐 식사하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요. 글쎄요. 이런 걸 가지고 보상이라고 하기에는 살짝 미안하죠. 그런 건 그냥 선물 내지는 포상이라고 통상 부릅니다. 보상은 약속한 것을 달하는 것을 보상이라고 부르고 포상은 약속하지 않았지만 그레이스, 즉 은혜로 해주는 것을 우리는 포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계약 관계에 있는 것을 보상, 비계약 관계에 있는 것은 포상. 포상은 유연하고 했다가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포상의 개념이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지나치게 인센티브를 걸어가지고 그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가는 거 조금 그렇다. 그러면 특별 포상 제도를 활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정부에서도 어때요? 근로자의 날 포상 제도 이거 했다 안 했다 합니다. 하면 좋고 안 해도 손해보는 느낌은 아닌 게 포상이에요. 또 어때요? 여러분들 뭐 지식카드라든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거라든가 혹은 뭐 핵심 습관 실천 이런 거 보면 어때요? 그걸로 뭐 인센티브 주고 그런 거 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도 포상으로 푸는 거예요. 불황기 제도, 불황기 상황에서도요. 정기적인 인센티브 대신에 불황기 목표 기반의 특별한 포상 혹은 보상 제도 가질 수 있습니다. 불황기의 성과를 내고 성장을 한 직원에게 추가 보상, 승진 기회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정기적인 보상을 하지 않고 추가 휴가를 주거나 성장 기회, 교육을 보내주거나 프로젝트 리더가 되는 기회를 주거나 이런 포상 형태의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주 7일 근무하죠. 64시간, 주당 64시간 근무하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직률이 엄청 낮죠. 왜 그래요? 스톡 그랜트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뭐 엔비디아 주식을 준대요. 오랫동안 일을 하면 포상으로 젠슨 황 가죽 자켓 딱 입고 와가지고 이야 우리 AI 개발팀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1인당 3주씩 주겠습니다. 와우 우리 회장님 만세. 젠슨 황 나도 가죽 자켓 입고 다닐 거야. 뭐 인기가 하늘을 찌르죠. 하늘을 찌르죠. 왜요? 그들이 좋아하는 거 주는 겁니다. 지금은 주식을 주는 게 좋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식 주면 직원들이 좋아하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 주식이 핵심이 아니라 좋아하는 거. 미래 가치가 좋은 거. 그거 주는 거예요. 포상할 때 주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보상이 아니라 포상이다. 그러면 첫 번째 비현금성을 좀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포상을 할 때 지나치게 돈으로만 포상을 해버리면 영업부에서 회사의 매출을 한 1억 정도 가져다 주는 매출을 했어요. 이익으로 환산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벌어다 줬어요. 그거 영업부한테 100만 원 줬어요. 그런데 한 2달 있다가 생산부에서 원가 절감을 1,000만 원 했어요. 얼마 줘야 돼요? 100만 원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비교되어 버립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빠르게 비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돈으로 해버리면 그 성과와 고마움을 회사가 어느 정도 인정하는지에 대해서 상호 비교성이 너무 커져 버려요. 그래서 가능한 현금성보다는 비현금성으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디어가 없다. 상품권으로라도 바꿔서 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5의 성과가 나는 일에 누군가가 500만 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8의 성과가 났을 때 자연스럽게 800만 원을 기대하게 되어버려요. 그러면 경영자가 그렇게 성과를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품질부서에서 한 3천만 원 정도의 성과를 냈어요. 300만 원은 주겠지?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사실 성과 내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거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월급 주는 건데 그래서 현금성으로 포상해 버리면 그 포상을 주는 것 자체가 디폴트 값으로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비현금성으로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비균일성도 있습니다. 누가 잘했으니까 100만 원 주고, 아니 누가 잘했으니까 또 100만 원 주고, 그러면 잘했어 이대리 100만 원 포상이야. 그러면 이대리 입장에서는 이번에 100만 원 포상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한 3개월 있다가 또 비슷한 성공을 했어요. 그럼 100만 원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균일성입니다. 특별히 주는 겁니다. 다음번에는 이번에 1억 정도의 매출을 해서 100만 원 제가 지급을 합니다. 박수! 근데 이대리 특별히 부탁합니다. 이 다음번에는요 10억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야 3억, 5억, 8억 목표를 달성해서도 100만 원 주겠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비균일성이에요. 보상이 가지고 있는 그 사이드 이펙트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제도성입니다. 포상이라고 하는 것은 mercy 혹은 grace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끔 개별화되어서 선물 또는 의외성을 갖추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는 게 포상이에요. 그러니까 비제도성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뭐 복지제도, 복지 포인트 뭐 이런 거 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포상도 필요하죠. 사전적 예고적으로 직원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의 포상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지중해 건너편의 포도주 먹자의 포상은 뭐냐? 비제도성입니다. 특별히 하는 것이어야 돼요. 특별히 선물을 줄 때는 선물의 3대 원칙이 있죠. 첫 번째, 동급 최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 있다. 셔츠 사주지 마세요. 10만 원짜리 양말 줘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감동이 있습니다. 자, 포장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다 주었어. 그냥 그렇게 주지 마시고 두꺼운 리본에 카드 쓰고 포장지까지 해서 특별한 추억이 남도록. 선물의 핵심은 받는 이의 얼굴에 보이는 미소거든요. 그걸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격식과 축하입니다. 자부심 있게 줘야 됩니다. 야, 이번에 정말 고맙습니다. 이거는요 정말 업고 제가 행가래더로 쳐주고 싶고 업고 지금 합정역 한 바퀴 돌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꾹 누르고 그 마음을 이 선물에 담았습니다. 자부심 있게 줘야죠. 자부심 있게. 주기 싫은데 줬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동급 최강의 원칙, 포장 방식의 원칙, 격식과 축하의 원칙 지켜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언더백 기업은 기본적으로 재무, 사업, 구조, 조직 언제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스에도 안 나옵니다. 성공의 핵심은 구성원들과 핸들을 함께 잡고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평가와 피드백을 해주고 결과에 대해서 적절하게 보상을 해주는 이 작업은 꼭 특정한 어떤 상황에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로 성과가 나느냐? 성과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경영의 본질인걸요. 기후제가 대한민국 사회에 있냐 없냐?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비가 너무 안 오니까 뭔가 간절하게 호소할 데가 없잖아요. 기후제라도 지내면 비가 오지 않을까? 있어요. 2017년도에도 옥표면 번영회 각급 기관, 사회 단체가 모여가지고 기, 우, 그리고 천신이요. 대상자도 애매한 거죠. 천신이라는 신은 없는데 아무튼 대상자도 애매해요. 여기 돼지머리도 있고요. 돼지머리도 있고 뭐 배도 있고 뭐 다 촛불 켜놓고 여기에 지금 군수님 안 왔다? 죽음이죠. 죽음입니다. 공무원들 다 불려가야 됩니다. 여기 기본적으로 다 가야 돼요. 이 엉덩이 한번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 진짜 믿냐 안 믿냐 이거 믿고 기후제 하는 겁니까? 안 믿고 기후제 하는 겁니까? 한 번 하고 안 하시던데요. 안 하시던데요. 또 비가 안 와도 또 할 생각은 없으시던데. 그런데 우리 알고 있죠. 인디언의 기후제. 여러분 아십니까? 인디언은 기후제를 지내면 반드시 믿고 하죠. 왜요? 반드시 믿습니다. 왜요?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하죠. 그러니까 인디언의 기후제는 100% 성과예요. 100% 믿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후제를 지내는 행위 자체를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디언의 기후제는 진짜 믿음이죠. 어제 저희 연구원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성공할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이미 성공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공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아마도 그거는 IPO를 상정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상장하려고 마음먹고 있고 글로벌 진출하려고 마음먹고 있죠. 그리고 경영자를 위해서 경영 지식의 대중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있는 경영자들 중에서 언더백 기업들이 창발되고 그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경영 컨설팅 회사의 지식과 정보가 대중화되어서 전 세계 모든 경영자들이
경영 잘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가 되자. 요거를 의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IPO와 글로벌 진출하죠. 제가 너무나도 쉽게 대답했어요. 사실은 저는 이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쉽게 대답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 우리가 성공할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 당연하죠. 성공할 때까지 계속할 거니까. 아니, 성공하게 될 때까지 개선해 갈 거니까. 우리는 단순히 기우제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도권이 있습니다. 성공할 때까지 계속할 거고 성공하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고객 관점에서 개선을 하게 될 거니까 그것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하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윈스턴 처칠은 그 이야기 한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길은 멀고 험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수정해 가면서 계속해서 개선해 간다면 고객 지향적 관점의 서비스와 품질을 나타낼 수 있고 동시에 우리의 조직 내부의 경쟁 역량을 갖추게 되면 마치 인디안의 기우제처럼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에 인디안의 기우제는 100% 성공한다는 교훈처럼 윈스턴 처칠과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지 않고 고객 관점에서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고집 부리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고객 관점에 개선은 해야 됩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고객들로부터 사랑받고 또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원래 추구하고자 했던 여러분 회사의 미션을 달성하게 될 겁니다. 혹 그 미션 달성은요. 어떤 특정한 도달되어서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루하루의 과정 자체가 미션인 거죠. 하루하루의 과정 자체가 미션이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never, never, never give up입니다.